어느 평범한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공포썰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친구들은 대부분 겁이 없는 편이었지만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몸이 오싹해지고는 했다. 특히 나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실감나게 다가왔다. 그중 유난히 내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 수군거렸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이야기에서는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며칠 후 미쳐버리거나 실종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한편 이야기 속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도시 출신의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집을 입증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날이 밝아 친구들과 함께 폐가로 가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지방을 넘어서는데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집은 골조가 썩어가고 있었고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청년은 겁먹은 친구들을 조롱하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싶었지만 청년이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계단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친구들은 그에게 바깥으로 나가자며 애원했지만 청년은 오히려 그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지하실이 열려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계단을 뒤돌아 내려가 그것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그의 몸을 감쌌다. 어둠 속에서는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청년은 필사적으로 손전등을 흔들며 주위를 비춰보았다. 그때 벽 한편에 있는 낡고 먼지에 쌓인 사진이 청년의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인물들은 분명 이 집에 살았던 과거의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사진을 찍히고 있었다. 순간 청년은 갑자기 몸의 오한이 느껴지며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지하실 안에서 흐느끼던 울음소리는 어느새 더 가까이 들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그의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놀라 뒤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형체 없는 그림자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 순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전기가 나가듯 손전등 불빛이 꺼졌다. 집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에 놀라 지하실로 뛰어들어갔다. 모두 필사적으로 청년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후로 그 어떤 순간에도 청년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집에 대한 소문을 속삭였고 친구들은 그저 겁에 질려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사건은 그저 한편의 공포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잊혀져 갔지만 글을 읽고 있는 나는 그저 모니터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과연 안전한지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르게 방에 들릴 수 있는 작은 소리들이 무엇에서 오는 것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통 가옥이 하나 있었다. 이 집은 수십 년 전 지역 유지였던 김씨 가족이 살던 곳으로 외관은 고풍스러웠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아 점점 퇴락해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아이들은 절대 그 주변을 지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며 꺼리곤 했다. 서울에서 살던 주인공 지연은 이 마을로 휴가를 떠났다. 그녀는 도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인터넷으로 조용한 시골 마을을 찾던 중 이곳을 발견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그 귀신의 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집에 대한 소문을 전했지만 지연은 오히려 흥미가 생겼다. 하루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지연은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늦은 밤 마을이 잠잠해진 시간을 기다려 손전등 하나만 들고 집에 들어갔다.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녀는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어두웠고 공기는 차가웠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희미하게 색이 바른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어딘지 모르게 흐릿했다. 지연은 집을 둘러보며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한참을 살피던 중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얼어붙은 듯 서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뒤돌아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바로 뜬 뒤에서 멈췄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뒤돌아봤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계속해서 탐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그녀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려 마치 집이 그녀의 침입을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위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마주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아이의 방으로 보였다. 바닥에는 낡고 허름한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가 그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형의 얼굴은 뭔가 기묘하고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지연은 몸을 떨었다. 인형을 다시 쳐다보기로는 두려워 계속해서 방을 둘러봤다. 그때 그녀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아줄래?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방에는 지연 외에 아무도 없었다. 오직 인형만이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지연은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로 했다. 위층에서 내려와 지연은 그만 집을 나가려고 마음먹었지만 마지막으로 주방이 궁금해졌다. 주방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식탁과 낡은 주방 기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호기심에 멋대로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들어있었다. 일기장을 펼쳤을 때 그곳에는 김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특별할 게 없어 보였지만 뒷장으로 갈수록 점점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일기장에는 가족이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아이가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아이의 새로운 친구는 다름 아닌 그 오래된 인형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흘리듯 내려간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해 라는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지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일기장을 덮고 주방을 나섰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집을 나가기 위해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럴 수는 없었다. 분명히 열어둔 문이었다. 공포에 질린 지연은 문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또렷한 발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몸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렸다. 몇 초 뒤 소리는 멈췄고 주변은 다시 적막해졌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너의 차례야. 지연은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손길을 느꼈고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지연이 귀신의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정신은 들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겁에 질려 도심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귀신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지연이 겪었던 그날 밤의 사건은 그렇게 전설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마을을 지나는 사람 중 누구도 그 집을 무시할 용기를 가진 이는 없다. 정말로 무언가가 그 집에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 소설을 읽는 것을 즐겼다. 그것은 주로 밤 늦게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쯤 시작되었다. 어느 날 새로운 공포썰이 게시되었고 나는 그날따라 유독 더 흥미를 느껴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야근 후 귀가하던 중 겪은 기이한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외딴 지역에 있었고 그녀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늦은 밤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마지막 그늘진 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버스는 오지 않았다. 아무런 안내방송도 없이 버스가 계속 오지 않자 그녀는 귀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정류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른 방법을 찾아 흩어졌고 그녀는 혼자 남게 되었다. 그때 낡고 어두운 골목길 너머에서 갑자기 초록색 불빛이 빛나는 오래된 버스가 다가왔다.
이상하게도 버스는 정규 노선과 전혀 관련 없어 보였으나 그녀는 집에 가기 위해 그 버스를 타야만 했다. 버스는 거의 빈 차였다. 뒤편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중간쯤 자리를 잡았다. 노인은 한쪽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빠진 나머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더 이상하게도 시간은 계속 23시 23분에서 바뀌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이 고장난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끄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버스는 한참 동안 아무런 정차 없이 어두운 길만을 달렸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처음 보는 풍경들에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조차도 어딘지 모를 허공을 달리는 느낌이었다. 버스는 점점 더 느려지더니 속도를 줄이며 한 후미진 버스 정류장에 멈췄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고 버스가 멈추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무섭게 그녀는 젊은 여자의 옆에 앉았고 특유의 싸늘한 냉기를 풍겼다. 여자는 입술을 움직여 그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려고 했으나 그녀는 그 순간 마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성급히 하차벨을 누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여생의 버스, 여행에 대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버스는 계속 출구 없이 달렸고 창밖 풍경은 더욱 낯설고 어두워졌다. 가운데 좌석에 앉아있던 두 여인은 그 긴장감으로 인해 드물게 서로의 눈을 맞출 수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생각을 읽어내려는 듯 관찰하는 그 눈빛에서 다시 한번 섬뜩함을 느끼며 숨을 잘 쉬지 못할 것만 같은 몰려드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버스 안의 공기는 더욱 답답해졌고 그녀는 갑작스러운 졸음에 휘청거리며 버스 바닥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과 그 젊은 여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버스는 텅 빈 채로 여전히 음침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그대로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잠에서 깨고 보니 그녀는 모르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다 따스했지만 그녀는 지난밤에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시간은 여전히 23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아침이었고 도시는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이후로는 야근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그날의 경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기억 속에 영원히 봉인해 두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뱀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늦은 밤에 홀로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이 두려워졌다. 그리고 몇 주 후 오랜만에 다시 인터넷 커뮤니티로 돌아온 그녀는 한 가지 새로운 글을 발견한다. 그것은 자신이 그날 탔던 그 버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올려져 있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또 한 번 소름이 돋았다. 동시에 그 버스가 단순한 상상이나 꿈이 아니었다는 현실에 더욱 공포를 느꼈다. 이후 그녀는 모든 공포썰을 멀리하고 자신이 지금의 현실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늦은 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버스 소리에 여전히 오싹함을 느끼며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어디선가 여전히 그 섬뜩한 심야의 호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나날이 지속되었다.